나와요. 나왔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울릉도에서 준비한 마지막 컨텐츠, 비가그네스 실드2 텐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트는 사실 2020년에 처음에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지금 2022년이니까 두 번의 겨울 시즌이 유통이 됐고, 기본적으로 뭐 사양은 싱글홀 자립형 텐트고, 전형적인 공격형 텐트. 네, 전형적인 공격형의 이제 터널식으로 도어가 하나인 텐트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팅해 놓은 거는 베스티블까지 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텐트 본체가 기본 구성이고 베스티블은 옵션이죠. 별매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게는 저희가 리뷰에서 실측했을 때 전체 다 포함해서 2.95kg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3kg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1인이 운용하기에는 좀 무겁죠. 그렇죠. 네. 그리고 2인이 분배하면은 뭐 겨울철에 괜찮아요. 그 정도. 뭐 강풍이나 막 이런 거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양치고는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무게. 기본적인 사양 그렇고, 폴 같은 경우는 총 3개로 구성돼요. 지금 베스티블 다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3개가 구성이 되고, 메인 폴은 X자 형체로 이제 2개가 교체하고, 좀 입구 쪽에 공간을 더 형성하기 위해서 짧은 폴 하나가 앞쪽에 배치가 되고, 폴은 DAC의 페더라이트 NSL. 네, 많이 쓰는 폴이죠. 많이 쓰고, 이제 무게 대비 이제 강도가 제일 강성이 괜찮아요. 네, 강성이 제일 좋은. 텐트. 기본적인 사양은 그렇고, 원단 같은 경우는 싱글홀의 가장 큰 단점이 결로죠. 결로죠. 네. 근데 결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3레이어 오. 원단이 들어갔고, 지금 텐트에 보면 빨간색 부분이 3레이어 원단 부분이고, 이제 밑에 욕조 구조의 밑에 부분은 3레이어는 아니에요. 네. 이 길이가 218m거든요. 내부 길이가. 네. 공간감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두툼한 사계절용 매트를 깔고 네. 어느 정도 부피감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침낭을 덮고 누웠을 때 좀 발끝이 좀 닿는 느낌이었어요. 그 부분은 침낭에 이 볼륨감도 있고, 네, 자는 사람이 머리 끝까지 아니면 대각선으로 눕는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2인이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일자로 누웠을 때는 이 볼륨감에 조금 좀 핏하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그 뭐 이유는 이 형태가 공격형 텐트처럼 약간 이런 아치형의 네. 구조를 갖고 있어서 머리 올라갈수록 이제 좀 손해를 보잖아요. 네네. 볼륨이.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 겨울철 외에는 네. 그 니모 조르라는 매트가 네. 높이가 얇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쓸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에어 매트를 쓰면은 확실히 전체가 좀 머리 헤드룸도 그렇고 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좀 이게 볼륨이 풍성하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에어 매트 높이가 높아지면은 전체적인 길이도 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은 132에 다리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107cm. 그래서 뭐 비가그네스 텐트들 다 거의 표준으로 쓰는 게 132에 107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좁아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1인이 사용할 때는 그래도 뭐 공간이 뭐 좁은 건 아니에요. 그냥 쾌적하게 좋아요. 사용하고, 제가 이거를 혼자 쓴 경우는 한 2번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2명이서 썼거든요. 네, 2명이서 쓰기는 정말 잠만 잘 수 있는 용도. 이게 뭔가 거주성을 거주는 기대하는 제품은 아니죠. 아예 할 수가 없죠. 엄청 친해지죠. 아니면 친했던 사람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딱 서로 마주 앉으면 서로 얼굴이 바로 앞에 있어. 그러면 야, 여기로 가. 야, 네가 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 텐트가 베스티블이 없을 경우에는 실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그게 혼자더라도 상당히 위험해요. 보통 이런 데서 뭐 치사를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고. 원래는 실내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 오는데 비 오거나 고프고 막 이러면 바람 불거나 뭐 눈 오거나 이러면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더블홀 텐트들은 이제
베스티블이 전실 공간이 그렇죠. 생겨서 그 공간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공격형 텐트들은 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막 리액터 같은 거 저희도 이번에 막 쏠 때 겨울철에는 가스 배출이 고르지가 불균형하게 나와서 맞아요. 불이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이 텐트의 목적에 맞게 좀 쓰려면은 이 베스티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2인이 분배하면은 사실 뭐 괜찮죠 이것도. 네, 그것도 2인이 분배하면 괜찮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텐트를 언제 써야 되느냐? 주로 네. 언제 썼어요? 주로 15회 20회 쓸 동안. 주로 이제 쓰면 뭐 어디 산 위에서도 가고 이런 데 갔는데 이제 바람이 불면은 좋아요. 강풍이 막 불고. 약간 능선. 네, 쪽이나? 능선이나 바람이 막 부는 환경에서 좋은데 근데 일부러 사실 그런 데다가 야영을 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잖아요. 되도록이면 바람이 안 부는 장소에서 야영을 하는 게 맞지. 근데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쳤을 때는 뭐 일단 텐트 구조도 상당히 단순하고 폴 구조가 그런데 견디기에 제일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고 뭐 폴이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가이 라인 포인트들도 많아가지고 뭐 그런데 대응이 됐지만 정말 거기 안에서 잠자는 거 말고는 할 게 없고 그 외에는 좀 바람이 안 부는 곳을 일단 찾아서 썼을 경우에는 사실 좀 불편하죠. 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좁고 그런데 만약에 뭐 주로 뭐 산 위나 뭐 그런 골짜기 뭐 바람이 많은 그런 뭐 그런 고개 뭐 이런 데 많이 간다. 그리고 혼자다. 혼자 근데 아니면 어떤 섬, 막 이런 네.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곳 그런 데 가려면은 이런 게 최적화돼 있죠. 그렇죠. 이게 뭐 쉴드뿐만 아니라 뭐 이런 형태의 텐트들이 네. 다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좀 잘 맞는 분이 써야 돼. 네, 써야 돼요. 네. 이게 뭐 사실 가격도 뭐 일반 보통 더블월 텐트에 뭐 거의 뭐 2배 가량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이기도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환경에 주로 백패킹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고 아니면 더블월 텐트의 후대게 좀 이렇게 고생을 했던 분들은 이런 텐트들을 찾을 수가 있죠. 네. 네. 저희는 스타일상 좀 어디 숲속이나 이런 쪽으로 조용한 데 가서 조용하게 저희끼리 이제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맞아요. 뭐 자리평이 아니더라도 비자리 텐트들도 잘 치곤 하는데 또 그거는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그게 뭐 그런 분들한테는 적합한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3레이어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결로가 이 텐트가 지금 거의 대부분 계절 다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근데 겨울을 좀 집중적으로 사용한 거는 좀 이번이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지금 육지에 잘 안 와가지고 이번에 울릉도인데 저희가 이틀 지금 3일째인데 눈이 많이 왔잖아요. 어제는 뭐 많이 왔죠. 순식간에. 그래서 습도가 상당히 높고 그랬는데 보니까 결로가 그 외의 계절은 거의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3레이어 원단이니까 뭐 투습이나 투습이 좋죠. 방풍 발수 투습 다 좋은데 그래서 안 느껴졌다가 겨울철에 이제 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투습 속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출 속도가 있지만 이 동결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안에서 발생을 하면 습기가 배출되기 전에 얼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텐트 내부에 이제 언 부분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거 주무실 때 보셨죠? 네, 아침에. 봤어요. 네. 사진도 찍어놨는데 네. 저는 근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게 생각보다 많이 생기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투습이 많이 됐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게 일반 더블월의 레인플라이보다는 훨씬 적긴 하죠. 싱글은 줄줄 흐르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런 게 없었고 방울방울 이렇게 맺혀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습하고 약간 그 물을 약간 머금고 게 팍팍 스며드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맺혔다가 싹 스며들고 이 과정에 맺힌 물방울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쾌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게 뭐 겨울철에 대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좀 더 눈에 보인다고나 할까요? 그 과정들을 좀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느낌이어서 분명히 결로 대응은 좋은 거고 무게 대비 예전에 뭐 블랙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텐트들이 그런 결로 대응이 강한 텐트들이 있었지만 그 텐트들은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머금는 거여서 뭐 다시 철수할 때는 텐트 무게가 증가해 버리죠 오히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관리가 사실 좀 중요해요.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 건조를 안 시키면은 그 사례들 보면 곰팡이 사례가 그렇죠. 되게 많았어요. 네. 물론 뭐 이것도 그냥 뭐
젖은 상태로 놔야 된다 아. 이건 아니지만 그런 거보다 관리는 용이하고 네. 이 쉴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3레이어의 결로 대응은 충분히 좋았어요. 좋다.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뭐예요? 아까 빨간색 부분이 3레이어라고 했고 밑에 네. 이제 욕조 부분은 일반 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결로가 엄청 심해요. 밑부분이. 네, 밑부분이 엄청 심해서 오히려 에어매트를 쓰면은 덜하고 좀 낮은 높은, 매트? 네, 좀 낮은 매트를 쓰면은 침낭이 옆에가 다 젖어요.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무조건 결로가 생겨요. 거기 그냥 싱글홀 원단들의 그 특징이 그냥 고스란히 거기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위에 원단에 비해서 어쨌든 젖긴 젖으니까 좀 아쉽다. 근데 뭐 밑에까지 내리면은 근데 조금만 지금보다 절반가량만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간감은 뭐 여기서 뭐 쾌적한 공간을 원한다는 건 그거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고 네. 네,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은 어떠세요? 디자인은 컬러감이라든가. 네, 이 레드톤의 이 그레이와 이 베스티블의 약간 이 은혜색 같은 느낌은 되게 좀 클래식한 맛이 있어요. 예전에 이거를 처음 봤을 때도 그렇게 약간 뭐 DM을 주고받고 했던 얘기가 좀 생각나요. 누구한테. 되게 남성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쁘다. 왜냐면 요즘 텐트들은 다 미려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보리 톤에 녹색에 그게 일반적인데 빨간색 톤 텐트가 많이 없어졌죠 사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쉴드라는 이름에 걸맞는 컬러를 사용한 게 아닌가. 그런 강력한 느낌이 좀 강력한 있어요.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이 디자인의 컬러감은 좀 호불호 갈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빨간색이란 컬러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좀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컬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실 보면은 뭐 이렇게 스커트가 엄청 커요. 맞아요. 네, 스커트가 되게 커서 이렇게 지금도 눈이 스커트가 한 5cm나 한 2cm 정도 네, 될 것 되게 같아요. 넓어서 뭐 외부에 뭐 유입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고 팩을 고정할 수 있는 루프들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거는 뭐 스키 같은 것들을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고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런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맞는 거고, 뭐 국내에는 뭐 사실 그런 거 할 만한 장소가 거의 없어서 뭐 백컨트리 스키로 이동을 하다가 야영을 해서 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사실상 없죠. 그런 데 할 수 있는 데는 뭐 국내 환경에서는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있다. 뭐 베스티블을 설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베스티블을 한번 저희가 해체를 해서 그냥 본체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의 이게 전부라서. 네. 그리고 기본적인 지금 기본 구성은 이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짧은 폴 하나가 앞쪽에 배치돼서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좀 처지죠. 근데 다른 텐트는 그냥 이렇게 된 텐트들도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신경을 써서 요거 하나는 여기 앞쪽에 앉았을 때 아마 머리 쪽을 확실히 쾌적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건 차이는 훨씬 크죠. 그래서 여기에 DAC 파츠를 넣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비가그네스도 이런 쪽에는 좀 아이디어를 잘 쓰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약간의 시창이 있어서 네. 기상이나 이런 것들을 네. 악천후 때 실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실내에서 밖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큰 양쪽으로 이렇게 앞쪽도 있지만 이거를 벤틸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옆쪽으로 난 거는 되게 생각보다 많이 잘 되더라고요. 네,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크게 배출이 확 되죠. 이쪽으로 되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세 개면은 거의 맞아요. 통기성 완전 좋은 좋은 것 편이죠. 같아요. 그리고 이런 텐트들은 좀 통기성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사람이 숨을 쉬면 계속 산소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다 폐쇄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그런 통기구는 잘 확보하시는 환기구는. 지금도 보면은 텐트는 뭐 거의 말랐어요. 지금 다른 텐트에 비해서 보면은 눈이 이렇게 있던 부분을 제외하면은 좀 건조가 다 돼서 이제 뭐 3레이어 자켓이랑 비슷해요 느낌이. 그냥 원단 같은 느낌이 네네. 있어요. 텐트 원단 같은 느낌보다도. 자, 다 말랐네. 거의 다. 말랐어요.
물도 잘 좀 발수성이 네, 약간 튕겨내는 네, 발수성도 딱 좋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쉘의 느낌? 진짜? 예, 자켓 느낌이죠. 쉘 자켓 느낌. 그런 원단을 써가지고 요즘에 뭐 어디냐, 뭐 사마야도 그렇고 그런 텐트들도 꼭 자켓 느낌이더라고요. 지퍼도 뭐 YKK 방수 지퍼 같은 걸로 해가지고 꼭 자켓을 입혀놓고 이렇게 텐트로 화 시켜놓은 느낌. 그래서 원단 기술이 발전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텐트들이 이런 원단을 안 쓰고 결로가 심했지만 요즘에 나오는 공격형 텐트들은 3레이어 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결로 대응은 좋지만 이제 그만큼 고가.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을 좀 다 얘기 드렸고 뭐 추가적인 부분은 좀 저희 리뷰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